지금 그 요즘 보안수사권 때문에 많이 시끄럽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검찰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필요할지, 아니면은 보안수사권 일부 둬도 될지, 아니면 또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할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데, 저는 사실 국회에 있을 때에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정말 잘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어요. 특히 보안수사 요구권은 정말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수사기관은 서로 간의 상호 감시 감독이 되어야 된다. 그걸 위해서 공수처가 일단은 더 기능 강화가 되어야 되고, 공수처가 먼저 제대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했었고요. 또 중수처가, 공수처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관들이 사고 쳤을 때는 중수처가 나서서 바로 수사할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검찰이 사고 치면 경찰이 수사하고, 경찰이 사고 치면 검찰이 수사하고, 중수처가 수사하고, 서로 이렇게 권력기관 간에 서로 견제를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수사 권력이라 하는 것이 사실 힘이 막강해요. 무시무시해요. 사실은 너무너무 무시무시해요. 우리가 지금 근데 이 수사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선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자에게 지어지더라도 통제받지 못한다면 그 권력은 결국에는 악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시장에 직이 있지만은 시민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시민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계속 제가 무서워하고 시민들을 이렇게 해야지 권력이 통제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눈치 안 보는 권력이 생겨버린다면 그 권력은 시민들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역으로요. 저는 그래서 수사 권력이야말로 정말 그런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수사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뭐 변호사 할 때부터 시기 질투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수사를 여러 번 받아봤는데 정말 잠 안 옵니다. 너무 힘들어요. 수사 받으면. 근데 수사 받아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수사관한테 너무 잘 보이고 싶어요. 그죠? 실제로 그 정도 재량이 있는 경우도 많고. 우리 일반 시민들께서 주로 많이 보는 수사기관은 사실은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죠. 우리 경찰관이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경찰 수사 권력, 또 검찰 권력, 또 중수처 권력, 공수처 권력이 상호 견제하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 전제가 있어야지만 보안수사권은 완전 폐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 전제 없이 보안수사권을 섣불리 완전 폐지했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 경찰 권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올라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사 권력 간의 상호 견제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 꼭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제가 할 얘기는 아니고 국회에서 할 부분인데, 그냥 신문에 자꾸 나오길래 제 의견도 약간 담아봤어요. 사실 이거는 뭐 국회에서 할 부분이죠. 저는 시장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장일 하니까 또 생각납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묻고 계십니다. 트램 어떡할 것인가? 트램 어떡할 것인가? 여러분, 일단 지금 현재 상황 그대로 말씀드리면요, 트램에 대해서 시민공론화를 할 기회조차 없을 수도 있어서 제가 괴롭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일 문제가요, 전임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이 퇴임 직전에 체결한 계약이 문제입니다. 공사 계약, 또 차량 발주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고, 계약은 이미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약의 효력이 이미 발효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계약에 약정 해지 조건이 거의 없어요. 그럼 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법정 해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법정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 이행지차나 이행불능인데, 이행지차나 이행불능 사유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근데 문제는 공사를 제가 일단 중단을 시켜놨거든요. 근데 이 중단할 수 있는 기간이 계약서상 합계 60일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미 제가 중단하고 한 30일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단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비 타당성 조사나 아니면 수요 조사나 뭔가 이거 잘못된 것 같다, 새로 하자 했을 때 시간은 1년이 걸립니다. 그럼 1년 동안 최소 중단을 시켜야지 뭔가 타당성이 잘못됐다, 또는 수요 조사가 잘못됐다 하는 이런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데, 이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시간이 계약서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답해 죽겠는 거죠. 저 트램보다 더 좋은 데 많이 있거든요. 지금 트램 이거 하면 시민들 너무 힘들어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생각하는데, 문제는 전임 시장 때 체결된 계약, 발주 계약 때문에 발목이 잡힌 거예요. 핵심은 발주 계약 때문에 제가 트램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저희 뭐 계속해서 이쪽 공사회사 쪽에 계약을 좀 새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타진하고 있는데, 그조차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길을 막고 트램 공사가 시작된다면, 보세요. 중구, 북구, 동구, 울주군 시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이 있겠습니까? 왜 남구에만 자꾸 들어오느냐. 그리고 남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걸어가는 속도보다도 속도가 안 나오고요. 공사 끝나면 괜찮지 않느냐? 아니에요. 공사 끝나도 지금 현행 법상 트램 노선은 차량이 같이 다니는 교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같이 교행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그럼 길을 막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영원히 최소 2차선이 다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남구 옥동 같은 경우는 어떡할 겁니까? 예를 들어 저녁 시간대 요즘 양쪽에 학원차 다 서 있죠. 중간에 또 두 차선 막죠. 그러면 한 차선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버스까지 다녀요. 어떻게 하게? 대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제가 너무 지금 막아야 되는데 지금 당선인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거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고 애가 쓰어서 지금 난리인데 문제는 계약 때문이에요. 계약에서 어떻게 할 여지가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정부 법무공단, 저희 교통국 기획 팀 다 불러가지고 방법 찾으라 하고 저희 뭐 대형 로펌 쪽에도 부탁하고 한 게 지금 한 달째인데 아직까지 방법을 못 찾고 있어서 너무 괴로운 마음이고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1, 2주 안에는 제가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시간이 1, 2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더 열심히 방법을 찾아보는데 만약에 제가 트램을 중단시킬 방법을 결국 못 찾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계약이 문제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 대통령님께서 직접 지시를 내리셔가지고 야 그거 멈춰라 한다고 멈출 수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든 계약이 있는데 권한 없이 멈춰라 해버리면 경우에 따라 직권 남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계약 체결 자체가 지금 미치겠습니다. 왜 임기 말기에 이런 계약을 서둘렀는지 좀 천천히 신중하게 해야 될 일을 그게 너무 좀 속상하고 어쨌든 제가 이제 남은 기간이 1, 2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공사 중단을 시킬 수 있는 법적으로 60일이 최대 기간이거든요. 공사 중단 시킬 수 있는. 예를 들어 이거 한 1년이라도 중단만 시킬 수 있으면 타당성 재조사도 하고 수요 재조사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는데 60일밖에 없으니까 그중에 이미 한 30일 정도는 지나가고 있죠. 시간이 너무 없다는 게 지금 문제예요. 중단시킬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지금 괴롭습니다. 계속해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계약을 함부로 파기하면 저도 직권 남용이 될 수 있어요. 시장이라고 뭐든 다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권한 안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권한 밖에서 해버리면 그게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직권 남용죄가 되고 손해배상 사유가 되는 거죠. 뭐 제가 불법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참 걱정입니다. 큰일입니다.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트램 때문에 다들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엉터리 계약서.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제가 울산 트램 같은 경우에 민간 위탁 운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용인 경전철이 이랬어요. 뭐냐면 용인 경전철이 뭐가 문제였냐 하면 실제로는 10,000명 정도밖에 안 탈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할 때는 수요 예측을 16만 명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게 나중에 드러났어요. 이거 엄청난 불법이죠. 그러고 나서 운영도 민간 위탁 운영을 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MRG라고 하는데요. 손해나는 걸 시에서 전에 다 보존해주기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용인이 천문학적 보존액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인이 다 무너져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 울산도 비슷한 구조. 근데 울산도 두 가지죠. 예비 타당성이 제대로 되었느냐, 수요 예측 조사 제대로 되었느냐. 근데 이걸 확인하고 싶은데 이걸 확인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되고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지금 계약서상으로 제가 중단시킬 수 있는 시간은 합계 60일이 단 거예요. 그러니 예비 타당성과 수요 예측 조사를 새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일단 이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울산 트램도 민간 위탁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MRG 지금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아직 뭐 MRG 계약 체결할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만은 나중에 민간 위탁 운영 계약으로 가면 MRG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용인 경전철과 똑같은 구조가 되는 겁니다. 울산재정 파탄나요. 그래서 제가 민간 위탁 운영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내버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민영제로 다 민간 회사들이 다니는데 적자 보존에 12로 다 해서 1년에 2천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올해 추경이 울산시 추경이 약 1,298억 정도 추경을 예산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시내버스 적자 보존에 들어가는 돈이 319억 원이라 들어갑니다. 민영제라고 해서 효율적인 게 아니고요. 민간 회사가 다 책임을 지면 효율적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민영제라 하더라도 적자 보존에 시에서 세금으로 다 해버려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안 할 수도 없죠. 대중교통인데 대중교통은 우리 공공 인프라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